이렇게 열고 조수석 문을 열면 저같이 181의 거구의 입장에서는 딱 실내 정보 왜 이래? 와, 딱 일자라고 쳤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요즘 너무 춥죠. 제가 오늘 이 추운 날 너 왜 선글라스를 꼈... 정말 오랜만에 차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즘에 리뷰할 차가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레이입니다. 레이. 제가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잖아요.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기 전에 레이를 탔었어요. 근데 이번에 레이 EV 신형이 나왔습니다. 이 레이가 전기차로 나온 게 이미 12년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 다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풀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쯤에 레이 EV를 이미 한번 몰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레이 EV는 이 기술들이 다 그렇게 좋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단점이 있었습니다. 풀 충전하고 90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간당간당 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한 버전이 나온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박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마음껏 쓸 수 있고 겨울에 히터 마음껏 틀 수 있고, 제가 오늘 레이 EV를 가지고 차박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에선 유일한 박스카 형태의 경차 구형 레이에서 페이스리프트가 2번이 됐고, 페이스리프트가 점점 되면서 더 귀여워 보이는 이런 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보닛은 굉장히 짧습니다. 라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전구 라이트고요. 옵션이 좋으면 여기 눈썹이 생겨요. 이 DRL인데 이 DRL이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신형 레이 EV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면에 보면 로고가 있고 배터리 충전구가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신형 코나 EV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게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레이는 이 앞에 전기 충전구가 있는 게 예뻐요. 차를 이 충전하는 곳에 그냥 그대로 딱 주차를 하고 충전구 바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살짝 EV9 미니미 같은 느낌도 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싹 막히고 타이거 페이스잖아요. 확실히 박스카다 보니까 이 옆에는 아무런 볼륨감도 없이 되게 평평하고, 그리고 휠 보세요. 타이어 14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기아에서 전기차들 휠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사각 형태의 앙증맞은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방도 예뻐요. 훨씬 더 영한 느낌이 나고요. 전부 다 하나의 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간중간에 블랙으로 포인트 준 부분도 괜찮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차박에서 제일 중요한 치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는 경차 중에서는 치수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레이만큼 큰 경차가 없죠. 치수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기아에서 레이 다음으로 작은 전기차가 뭐가 있나 봤더니 니로가 있더라고요. 니로 EV랑 치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폭부터 보겠습니다. 레이 정폭은 1595mm입니다. 1.6m 정도 되고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25입니다. 30cm 정도 니로랑 전폭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은 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전장이 3595mm입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420mm. 전장도 니로가 훨씬 길죠. 준준형 차니까 레이가 대략 80cm 정도가 전장이 더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1열이 폴딩이 되죠. 요 80cm 정도는 1열을 폴딩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실내 전고, 레이 같은 경우에 1710mm입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1570mm예요. 20cm 가량이 더 긴 거고요. 야, 그러면 중형 SUV랑은 어떨까 해가지고 소렌토를 한번 봤어요. 소렌토는 1700입니다. 전고가 소렌토보다 10cm가 더 높아? 실내 전고가 얼마나 높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가 곧 만기가 다 돼가요. 데일리카로 레이 EV를 할까?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 트림은 2,700만원 정도?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에어 트림이 2,900만원 정도, 풀옵션을 하면 3,000만원 정도인데, 이 전기차는 지자체에서 그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 보조금 포함하면 2,000만원대 초반, 전기차가 2,000만원대 초반이다. 여러분, 캐스퍼 풀옵션 해서 하면 얼마인지 알죠? 그 2,000 얼마거든요. 그것보다는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레이 EV가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풀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니 뚜껑을 열면 주행 가는 거리, 공인 연비가 거기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열겠습니다. 아우 귀여워. 아, 보니 진짜 널널한 공간 보세요. 엔진이 빠지고 전기차로 바뀌면서 굉장히 단촐해졌고, 아 근데 여러분 트렁크는 없네요. 자, 그리고 공인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에서는 도심 238km, 고속도로에서는 176km, 그리고 복합연비가 210km입니다. 그리고 저온에서는 도심에서는 163, 그리고 고속도로 172, 그리고 복합이 167입니다. 기존의 구형 레이 전기차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에서 이렇게 추운 날 히터를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가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14분에 25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4분의 1 정도 남아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42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30분 뒤에 배터리랑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 50분입니다 지금 차 안이 너무 더워요. 너무. 배터리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여전히 4분의 1을 가리키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37km로 바뀌었습니다. 35분 동안 히터를 이렇게 풀로 틀어놨는데 전기 소모량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서 전기차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라면 공회전에서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레이 EV 싸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이 어떨지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고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이 스티어링 휠 뒷부분에 이렇게 레버식 기어 노브로 바뀌었습니다. 딱 EV9의 좋은 점을 레이에 넣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기어 변화는 컬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 아래,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기어가 바뀝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레이랑 비슷합니다. 앞에 기아 로고 되게 예쁘게 박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부분 오른쪽, 미디어 관련된 부분 왼쪽. 제 니로랑 똑같이 구형차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참고로 신형 레이 EV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나? 라고 착각을 할 만한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에요. 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HDA도 아닙니다. 왜 HDA 안 넣어주는 거야? 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안 넣어주는 거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게 어딘가 싶기는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이런 거는 다 수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풀 컬러 LCD고요.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배경화면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랑 내비 크기는 요즘 나오는 기아차들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그만한 차량이지만 최신기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크기가 좀 작다. 그리고 레이 하면 뭔가요? 이 수납의 레이죠. 일단 수납함 여기에 있죠. 여기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여기도 뒷다시만한 큰 수납함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잡다구리한 거 넣기도 좋고, 그리고 짜자잔, 운전석 머리 위쪽에 여기 또 수납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센터펫이야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엄청 큰 수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센터 콘솔 박스는 없어요. 콘솔 박스 대신 수납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됩니다, 레이는. 그리고 레이가 제가 예전에 탈 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텅 비어있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놓기도 좋고. 2열은 또 어떨까? 오, 와 미쳤다. 운전하기 편한 시트 포지션을 맞췄거든요. 주먹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겠어요. 일단 무릎은 너무 괜찮고요. 머리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와, 머리도 주먹 4개, 무릎도 주먹 4개. 지금까지 리뷰한 차량 중에서 무릎 공간이 이렇게 남는 차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이 시트가 좀 높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레이는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어디서 하더라? 여기서 하나?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네요. 아닌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열고 조수석 문을 열면
차박하기 좋은 요런 세팅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스위블이 되진 않아요. 스위블이 되지 않아서 의자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 EV9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B필러가 조수석 쪽 B필러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바닷가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리고 조수석을 이렇게 폴딩을 하면 밥을 먹는다던가 좋은 장소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지낼 수 있는, 이게 또 레이의 매력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풍경 구경하고 정말 차박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보고 평탄화를 해서 차박하기 어떤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는 자동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수동이고요, 신형 산타페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열립니다. 어닝 대용으로 트렁크 문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고,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폴딩은 당연히 자동 아니고 수동입니다. 네, 이렇게 2열을 이렇게 하면 2열 폴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이는 조수석은 이렇게 폴딩이 되었지만 운전석은 폴딩이 되지 않았어요. 구형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디 시트로 개조를 해야만이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형으로 나온 EV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도 폴딩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헤드레스트를 빼고 이렇게 하면 짠! 폴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 둘 다 폴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옵션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러기지 트레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않아요. 커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됩니다. 근데 얘는 옵션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라도 단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열과 1열 사이에 꽤 공간이 있어요.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뺐는데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기는 하네요. 발매트나 뭐 이런 평탄화 매트를 깔기는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볼게요. 일단 여기 커브가 없어서 들어갈 때 조금 괜찮긴 한데, 이게 있어야지 완전히 평탄화가 됩니다. 누웠어. 운전석을 접었더니 확실히 길어져서 저같이 181에 110km의 거구의 입장에서는 길이는 충분해요. 그리고 높이, 실내 전고 되게 기대되네요. 옆은 확실히 전폭이 좁다 보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기지 트레이 커버 이거 없으니까 발이 자꾸 떨어져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사이에 발매트 또는 뭐 평탄화 매트, 평탄화 보드 같은 거 깔아서 1열과 2열 사이에 꼭 평탄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내 전고가 어떤지 한번 앉아볼게요. 네. 와, 이거 보이세요? 고개 이렇게 들어도 머리카락만 살짝 닿이는 이 수준입니다. 허리 지금 완전히 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한 자세로 하면 전혀 부족하지가 않네요. 와, 진짜 높다. 자, 그러면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에 이렇게 대고, 잠깐만, 와, 요즘 차들 실내 전고 왜 이래? 와, 딱 일자라고 쳤을 때 여러분 95cm 나옵니다. 95cm. 신형 산타페보다 더 높아요. 경차가. 차박하기 너무 좋잖아요, 혼자서. 전폭이 좁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도 되게 편해요. 이제 니로가 만료가 되면 레이 전기차로 살까지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짱. I've got a feather on my arm, and every type of bad weather I feel it come, and every kind of bright ray. 오늘은 레이 신형 버전의 전기차 버전인 신형 레이 EV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기차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그것만으로도 차박하기가 너무 좋은데, 오늘 역대급 실내 전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95cm 나왔어요. 95cm. 저 신형 산타페 이후로 실내 전고 높은 아이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신형 레이 EV가 그걸 달성해 주네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운전석도 완전히 평탄화가 돼가지고 모든 시트를 풀플랫을 할 수가 있는데, 1열과 2열 사이에 분명히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기를 뭔가 채우지 않으면 거기 다 나갑니다. 그리고 완충시 200km까지 밖에 가지 못한다. 200km라고 하면 왕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레이 EV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구독 꼭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나 차박하기 좋은 차 리뷰 또는 차박 영상, 이제 텐트 캠핑도 하잖아요, 제가. 텐트 캠핑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